네, 저희 첫 번째 코너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님 와 계시고요. 저희 첫 번째 시황 코너도 이번 주부터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고정 코너 담당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진용 선임이 매주 수요일 담당으로 다음 주부터도 매주 수요일 날 나오게 되실 예정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하고 오늘 하시는 겁니까, 그럼? 예, 이번 주까지만 이제 이틀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의 남자로. 하루만요? 예. 좀 안타까운데요. 예, 계속하면 좋은데. 어제 정말, 회사에 정이 많이 예. 드셔서 엄청 말씀을 뭐라 그러죠? 딱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분 많지 않거든요. 계속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한번 편성해드릴까요? 원하시면. 일단은 수요일의 남자로 만족하겠습니다. 수요일 남자로, 예. 한번 해보고. 예. 예. 자, 그럼 이제 어제자 증시를 보면 3일째 장이 빠졌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시작은 상승 출발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면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매물이 출하됐고요. 결국은 나스닥 S&P 500, 다우 지수까지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전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런 매물 출회를 더 가속화하는 모습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이 4천을 이제 하회했고 나스닥은 12,000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 연준 위원 중에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가 금리 인하 시작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한참 뒤에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이제 올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총재 같은 경우는 미래가 현재 굉장히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파월 의장의 의견하고 상당히 이제 동조화돼서 지금 공통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상승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욕구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더구나 파월 의장의 이제 이야기가 가속화되는 어떤 현상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 오늘도 약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강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가, 결국은 다음 달에 있을 주요 이벤트까지는 시장은 조금 더 저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날짜가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9월엔 증시 일정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9월은 정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서 역사적으로 9월 달이 이제 수익률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부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저한테요? 예. 잘못 찍으셨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되게 안 좋았죠?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안 좋은 달 아닙니까? 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S&P가 90년 동안 1930년부터 지금까지 90년 평균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9월이 월간으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약 1% 마이너스였는데요. 1%가 평균 마이너스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큰 겁니다. 예. 그 2위가 이제 2월이 안 좋은 건데 2월이 거의 보합 정도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9월이 안 좋았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 9월 결산 펀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펀드들이 북클로징, 그러니까 이제 결산을 하면서 매도 물량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부담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와닿는 것은 조금 특이하게 9월 달에 주요한 이벤트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게 2001년에 9.11. 아, 그러네요.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또 9월이었고요. 그러네요. 2011년에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었고요. 2016년, 17년에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그리고 9월이 악재가 이렇게 많았나요? 물론 다른 해에도 악재들이 있긴 했는데 유독 조금 몰렸다는 느낌. 특히 뭐 9.11 같은 경우는 보통 이벤트가 아니다 보니까 뭐 리먼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뭐 18년, 19년도 같은 경우는 그 미중 분쟁, 트럼프 대통령 재직 중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주가가 20% 이상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도 당연히 이제 수익률에 영향을 주었고요.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았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11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한 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올해는 어떨까? 저는 올해도 9월 달이 어떤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조금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요 이벤트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 예정인데 일단 현재 그 ISM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견조하게 50 이상을 이제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지표들이 약간 이제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5일 월요일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증산 여부가 유가의 단기적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그 오펙의 현재 증산은 지금 캐파의 90%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증산을 하느냐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7일에는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애플에서 아이폰 14 예. 신작 공개 예정인데 이번에 환율이 이제 아무래도 오르다 보니까 출고가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1TB 모델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1,699달러인데 이게 워낙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0만 원이 조금 넘으니까 뭐 부담된다면 부담되는 가격인 거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팔릴 것을 일단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일 목요일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50bp냐 75bp냐 뭐 말들이 많은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로존의 CPI가 심상치가 않고요. 유럽은 이래저래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예, 급하게 올리기도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 상황. 그렇다고 안 올리면은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지금 초래할 수 있는 10% 이상 물가 상승이 유지된다면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ECB 입장에서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75bp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13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미국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6월 달에 9.1%였고요. 예. 피크를 찍었었고 7월 달에 이제 8.5%로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오죠?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번에도 일단 하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락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두 가지 축인 유가하고 주택 가격이 일단은 진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은 하락을 하되 어느 정도 하락폭을 보여줄 것이냐 생각보다 덜 나온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현재 가솔린 소매가 같은 경우는 갤런당 5달러에서 지금 3.5달러로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주택 지표도 계속해서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8월 CPI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치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9월, 10월 그 이후에 이제 유가라든지 향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나 속도도 여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번에 9월 그 8월 CPI도 발표됐을 때 하향의 추세 자체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데 하락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가 결국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데 너무 느리게 내려가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니까 하락폭이 의미 있게 나와야 사실 FOMC 회의에 의미 있게 또 금리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좀 네. 중요한 관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폭의 의미 있는 폭은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8 아래 7대 정도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7.99%? 뭐 7.8? 아, 7.8%? 7.89? 개인적인 바램? 너무 낮게 그 정도 나오면 완전 환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납작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포구의 바람이었다. 우리 기대치였다. 지금 3% 방송과 무관한 얘기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좀 치고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네, 저희 개인적인 기대인 진짜. 걸로.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제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만약에 7자가 앞자리에서 보여준다면은 주가는 상당히 이제 올라가겠죠. 예, 강한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바로 다음 주 20일 수요일에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전주에 발표될 CPI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매수 포인트는 이 CPI 발표와 FOMC 사이의 일주일간을 주요한 이제 매수 시점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어떤 이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 주가에 이제 변곡점 방향성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주가가 지금 현재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줄 만한
팩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이때 이 큰 이벤트를 어떤 숨죽여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종목별로 당연히 이제 편차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9월 달을 어떠한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 9월 달을. 예. 물론 그 전까지 이제 추가적인 주가 하락 조정도 당연히 이제 예상은 해야 되고요. 결국은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있을 이러한 이벤트 시점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를 대표적으로 유럽의 에너지 문제라든지 뭐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 이러한 이제 복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이제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9일 금리 인상은 일단은 75bp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예측되고 있어서 네, 그렇죠. 네, CPI가 이례적으로 낮지 않으면 75bp가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만약에 더 앞서 발표하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지표는 어떻게 좀 숫자가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이번에 28만 명대 네네. 더 못 나오면 솔직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근거가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숫자가 정말로 뭐 의미 있게 심각하게 바뀌지 않는 한은 페드는 기존의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나 뉘앙스 자체는 그런 의지를 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둘기적인 파월의 모습에서 조금은 지금 바뀐 상황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이 나온 김에 갑자기 속보가 떴는데 속보 잠깐 얘기하고 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 27만 명인데 13만 2천 명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 이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쪽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 시작해봐 알겠지만 지금 나오는 다시 한번 참여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7만 명 예상에 13만 2천 명 발표가 됐습니다. 좀 줄었고 제가 다시 볼게요. 27만 명 예상에 1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금요일도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면 약간 조금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50비 조금 기우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현재까지는 배드 와치 기준으로는 뭐 75bp 쪽이 이제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렇죠. 약 7대 3 정도로 이제 그렇죠. 75에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경제적 지표가 호조로 나온다면은 부사장님 말씀처럼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9월 달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업데이트된 것 중에 아마 투자자들이 관심 많은 반도체 업종 관련 뉴스 업데이트된 게 CT 쪽에서 10년대 최고의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뉴스 있던데 그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실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관심이 많은 섹터이다 보니까 이 뉴스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CT 같은 경우는 말이 바뀐 게 얼마 안 됐는데요. 이번 달 8월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매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까? 완전 바꿨는데요. 완전 바꿨는데 이거 진짜 이거 신고해야 되는 어디 신고할 수 있죠 어디로? 물론 이제 뷰가 바뀔 수는 당연히 바뀔 수 있는 있죠. 거니까, 바뀔 수 있어요.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뭐 몇 가지 근거는 있습니다.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산업용에서 상당히 이제 침체가 보여진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로 이번 3분기가 어떤 컨센서스가 하향된 최초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불황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SOX 반도체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20%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반도체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제 성장 섹터고 고밸류를 받던 섹터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당연히 올해 내년까지 있을 침체기를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주가가 다 반영을 한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영할 요소가 있느냐 이거를 우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판단하려면은 기존의 과거에 반도체들의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주가가 침체를 찍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어느 시기였느냐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확인한다면은 우리가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를 유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메모리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재고와 가격 하락 때문에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고가 이제 상당 부분 기간 동안 소진이 조금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2013년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재고 소진이 될 때는 언제냐? 일단은 예상은 내년 중순 이후. 예, 거의 1년 정도가 남은 거죠. 내년 중순 이후에서 내년 말 사이. 딱 지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은 어떤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땐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은 그때가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이냐? 주가는 보통 선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은 그보다 조금 일찍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 반등이 나올 때가 아니라 가격의 하락이 멈췄을 때 주가는 이미 반등이 시작됐어요. 대표적인 게 2016년과 2019년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업체의 주가를 보시면 한 해 만에 2배, 3배씩 올랐었는데 이때가 업황이 좋았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주가가 반등이 시작했을 때 뭔가가 있나? 일반 투자자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지? 이랬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세요. 주가가 지금 다들 반도체 안 좋다 하면은 팔아야 돼, 기다려야 돼 이거냐? 기다릴 수도 있지만은 주가가 그거보다 더 먼저 올라간다는 분은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 저는 이제 그게 내년 초 정도면은 조짐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주가는 지금 오르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지난달부터 해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등이 나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더라도 주가의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좋은 매수의 기회를 주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반도체를 살 때라고 보시나요? 팔 때라고 보시나요? 반도체요? 반도체 엔비디아를 제가 요즘에 조금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뭐 장방꿀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하필 또 질문하셔갖고 저는요 반도체처럼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의견이 갈리는 업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솔직한 얘기로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은데요. 지금 근데 딱 개별적으로 꼽기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ETF 쪽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물론 3배짜리, 1배짜리, 뭐 속스, 그 다음에 SMH 로 가져가시면 이거보다 더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CT가 말 뒤집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응당 책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멀티플이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당연히 투자자분들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자는 이거를 매도해야 되냐 홀딩해야 되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신규 매수자는 지금 매수할 것이냐 그렇죠. 혹은 대기할 그렇죠. 것이냐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뭐 원론적인 얘기로 하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축소가 된 상황이고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한 자릿수 밸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항상 과거에서 이제 배우자면은 이런 시클리컬 업종의 투자 관점은 항상 조금 더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한 타이밍 빠른 매수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엔비디아 간단히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니 말씀하시지 왜 저한테 물어보고 그 직접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 좋은 얘기라고 믿겠습니다.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예. 계속하시죠. 예. 예. GPU 가격이 내년까지는 계속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재고 소진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게이밍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악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제 줄어드는 게이밍 부분, 그에 비해 이제 상승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부분,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건데요. 당장 내년부터는 매출이 역전이 됩니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이제 게이밍 부분, 콘솔 부분보다 데이터 센터가 더 높아지는군요. 커져요. 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 확대될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이제 견인해 나가냐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게이밍 부분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뭐 일단 9월에 있을 GTC 2022 개발자 회의죠. 여기서 이제 신형 RTX 40 모델이 발표 예정인데 이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이 바닥을 다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 저희 뭐 미래에셋증권의 뭐 유영호 연구원 같은 경우 이번에 보고서에서도 준비하는 시기다. 예, 준비하는 시기다. 사실은 멀티플이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예, 60배가 넘던 멀티플이 지금 30배까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 그 매년 뭐 고성장을 기록하던 회사가 갑자기 이제 매출이 정지했으니까, 성장이 정지했으니까 사실은 이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사이클 업체의 특성상 다시 반등하는 순간 몇 년 전에 보여줬었던 폭발적인 성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도 이제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재고 소진 부분과 어떤 가격 반등 여부, 그리고 견조한 데이터 센터의 매출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은 매수의 기회는 상당히 이제 좀 살아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얘기였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엔비디아 시장 발표가 나온 다음에 목표 주가를 하향한 곳도 있었어요. 근데 투자 의견을 내린 곳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분기 더 보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꺾인 거 맞는데 흔히 나오고 있는 PC 수요가 둔화된 것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다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오히려 조금 한 분기 더 보고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매출 현황을 보시면 현재 보유하신 분들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뭐 매수자와 이제 매도, 그러니까 보유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매수냐 매도냐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이제 저렴한 부분이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제 얘기했던 요것만 듣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도 한마디 하셨는데 요즘에 최근에 좀 이렇게 그 강한 멘트 하신 분이 많으셔갖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사실은 이 총재분들도 상당히 이제 유파가 이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나뉘시는데 예. 최근에는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은 보여요. 근데 여기는 뭐 금리 인하가 아직 안 될 거다, 오래 걸릴 거다. 저희는 보통 내년 상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오래 걸린다 생각하고 있고 또 마침 말이 나오자마자 또 하나 속보가 떴는데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예.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인데요. 로레타 메스터 이분 아시죠? 여자분. 이분도 뭐라고 했냐면요. 내년에 금리가 4%까지 가야 된다 했거든요. 그럼 이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는커녕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2% 이하 물가 간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약간 강한 멘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장 분위기가 일단 안 좋아지는 건데 이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역시 물가 잡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실제로 시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중순부터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실제로 상당 부분 그 부분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내년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의견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핵심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느냐가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얼마나 빠르게 다시 진행될 것이냐. 파월 의장이 이제 강경한 발언을 얘기한 것도 본인이 이제 예전에 뭐 볼커 의장의 말까지 인용하면서까지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도 저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제스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라고 일종의 어떤 시장에 경고를 낸 것 같고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너무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빠르게 주가가 오르는 것도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높아지고 있는 금리 인상은
나중에 한번 9월 20일이었나요? 21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고용지표도 있고 CPI도 있으니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진용 선유님과 9월 일정 체크해봤고 반도체 업황 체크해봤고요. 일단은 9월 13일 발표된 8월 CPI가 9월의 메인 키 이벤트가 될 것 같고 그날 맞춰서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깊이 있는 분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에 서병수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